오늘 우리 K증시 하락할 거는 뭐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신에 그나마 환율이 오늘 좀 선방을 해준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의 투매를 좀 붙들어 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근데 오늘 장 막판 그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0억 원어치 그냥 패대기 쳐버린 거, 이건 도대체 좀 의미가 뭔지 솔직히 좀 좋은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원화 표시 자산의 대표격으로 간주하고 보유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곧 대한민국이고 삼성전자 주식이 곧 대한민국 국채고 또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2021년 1월 달 그 삼성전자 96,800원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가 바로 원달러 환율도 1,080원으로 딱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대로 맞물렸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판다는 거는 환율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즉 달러 강세의 냄새를 맡았다는 건데, 물론 오늘은 일단 뭐 그런 판단으로 막판에 급하게 1,000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냅다 뭐 던져버렸지만, 다시 달러 강세의 경고등이 꺼지면은 뭐 그때 다시 슬그머니 사들이는 시나리오도 아직까지는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오늘 바깥 공기를 보니까 정말 중국이 공장 다시 빡세게 돌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오늘 홍콩 증시도 급락은 못 피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연초 랠리,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숏커버, 즉 공매도 청산 일시에 몰리던 그때 이게 이제 언제 도대체 식사 끝인지 그 바로미터라고 제가 얘기했던 홍콩 증시의 알리바바 홀딩스, 오늘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결국 올해 2023년 들어서 상승분을 거의 다 까먹고 이제 한 1%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 주가로 다시 돌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참 알리바바 차트로만 봐서는 이게 정말 쇼커버 랠리든 뭐 1월 효과든 연초 랠리든 이미 다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여튼 저 고등학교 때 그 애들이랑 노래방을 갔다 그러면 이제 옆방에 이제 여학생들 노래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세화여고냐 뭐 서문여고냐 막 어딜까 막 하면서, 그럼 이제 걔네가 이제 시간 끝나고 나갈 때 그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우연히 엘리베이터나 노래방 입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안녕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뭐 좀 얼굴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걔네가 도대체 이 노래방 끝나는 시간이 언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그 시그널로 그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옆방에서 들리면 이거 마지막 곡이구나, 이제 곧 끝나는구나, 나가는구나 딱 아는 거죠. 원래 90년대 그 노래방 곡 룰이 마지막 곡은 제일 긴 거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독도는 우리 땅 아니면 그 지금 말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그건데, 알았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제 나이가 지금 드러나는 올드한 곡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바로 홍콩 증시 알리바바 주가였는데, 이게 오늘 추세가 조금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증시 막판에 좀 분위기가 더 험악했던 거는 갑자기 중국발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당국이 금주령을 공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뭔 상황이냐,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창이고 올해 중국 소비 진작한다고 막 지자체에서 상품권 뿌린다고 막 그게 좀 엊그제 같은데, 중국 사람들한테 금주령을 내린다는 거는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락다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이제 혹시라도 시진핑이 다시 인민들 기강 확립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또 뭐 정적 제거한다고 그 핑계로 통제하고 채찍 들어 올리는 거냐. 하여튼 아직도 뭐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근데 그 찌라시의 어쨌든 그 주체를 봤더니 출처가 중국 인민손해보험 유한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네 직원들한테 내려온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중국도 이제 우리처럼 좀 이제 식사하면서 한잔하는 그 반주 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낮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낮술 먹고 업무 지장 초래하지 말라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좀 기가 허하면은 가위 눌리든가 귀신을 보는 것처럼 지금 갑자기 연준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멈추질 않고 한 번 더 추가가 된다, 오히려 이런 경계감 때문에 투자 심리도 지금 많이 좀 허약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뭐 지난주에 올팔했다가 오늘 떨줍 찬스 노리던 분들한테는 이 블랙 먼데이가 정말 짜장면 같은 그 블랙 군침 도는 하루였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현금도 투자다, 예수금도 종목이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공매도를 자유자재로 막 치지만 걔네들은 포트폴리오 그 비중에서 현금 비중을 10%? 5%나 3%도 못 가지고 있게 돼 있다. 그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MSCI 한국 펀드 그 코드명 EWI 보세요. 거기는 주식 비중이 99.3%인가 이래요.
0.7%예요, 현금 비중이. 하여튼 그래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은 무조건 그 포트상으로 포지션을 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현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무한정 주어진 특권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개인은 현금 비중이 뭐 50%든 70%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내 총알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FMC 날 뉴욕 증시가 그날 급등해가지고 저 바로 다음날 사과 방송하고 마이클 버리 형님 트위터 삭제하고 빤스런 했을 때, 그때 이제 올팔로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했다면 오늘 같은 날 나눠서 떨줄 파는 찬스인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번 주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고, 과연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오늘 저녁 뉴욕 증시부터 궁금한데, 오늘 하루 월요일장에 살짝 이제 피로 회복을 위한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지난주처럼 내달릴 수가 있나?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바로 내일 화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2시 40분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러가 또 슬슬 시동이 걸리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찾아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작년처럼 또 베어마켓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기어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FMC 성명서 발표 날 얘기했지만 제롬 파월은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그런 상상 임신대로 당장 3월달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심화할, 종료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상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 이걸 보고도 인플레이션 지금 고점 대비 조금 꺾인 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 또 하면은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 그럼 니네 큰일 난다, 어떻게 이렇게 연준한테 우리가 막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어제 우리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의외의 복병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시 반중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지난 트럼프 정권 때 그 미중 무역 분쟁 초기 그 당시처럼 우리가 괜히 중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뭐랄까,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애들한테 니네는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러고 밥도 안 주고 TV도 못 보게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하여튼 지금 중국의 그 스파이 벌룬, 우리말로 간첩 풍선, 그게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이 됐고, 또 미군이 그걸 격추한 데 대해서 중국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또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2월 달 그 예정을 하고 있었던 중국 방문 일정을 처음에는 뭐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방중 일정 그까이 거 아예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이것도 바이든이 지금 부채 한도 증액이랑 뭐 대선 레이스 앞두고 나라 밖으로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반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그래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논평을 보니까 불신과 긴장이 커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올해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 악화의 긴장 확대 시그널이다, 이런 부정적인 워딩이 막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의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같은 이런 중국 그 기관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래서 또 올해 중국 리오프닝도 막 실시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중국과 관계 개선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그 복선이었다는, 정말 정신머리 출타한 시각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 고무줄 끊고 뭐 아이스케키하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그 초등학생으로 보면은 일단 중국이가 먼저 미국이 치마를 들쳤다. 그래서 미국이가 지금 삐졌는데 그럼 중국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걸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유도한다는, 딱 들어도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우리 학창시절 무슨 사랑의 매 이런 그 얼척없는 주장이 지금 중국 측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의 매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니 정말 저 초등학교 때 나름 좀 귀여웠거든요. 그런 저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진짜 당시 그 토요일이었는데 오전 수업 이제 그때 했었거든요. 끝나고 종례하는데 이제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맥가이버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서 휘파람을 이렇게 휙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정색하면서 야 지금 휘파람 분 놈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이제 좀 버팅기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니네 다 전체 집에 못 간다고, 집에 안 보낸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전대요 그러고 앞에 나갔더니 정말 교탁 앞에서 풀파워로 귀사대기 5대를 싸대기 왕복으로 갈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얼굴에 진짜 손자국이 났어요. 아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은. 근데 또 아시죠? 저희 학창시절에는 진짜 그렇게 맞고 집에 가도 부모님이 우리 편 안 들어주잖아요. 뭐 속으로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야 선생님이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또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어이구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하여튼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휘파람을 못 불어요. 스파이 벌룬, 간첩 풍선, 그리고 미중 갈등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때 싸대기 왕복까지 갔는데, 참 근데 또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시간 그 2월 8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 교서, 즉 신년 첫 연설이 또 잡혀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BNP 파리바에서 연준을 비롯한 최근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최종 금리가 일제히 상향됐다는 소식과 함께, 먼저 연준은 기존의 그 3월 22일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전격 폐지를 하고요. 대신 5월 3일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기어이 연준 금리 상한선이 5%를 넘어가서 5.25%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 ECB 유럽중앙은행은 역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는 한 방에 0.5%포인트 인상하고 그 다음 5월 달에도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BOE 역시 3월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서 기존의 예상,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금리 인상 올해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4%가 최종 금리다. 이걸 벗어나서 금리 추가 인상이 3월 23일에 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K증시 외국인 비중에서 이렇게 미국, 영국, 유로존 세 개 주체를 합치면은 거의 70%가 넘거든요. 우리 K증시 외국인 비중 중에서 일단 미국이 40%대고, 그리고 영국이 한 8% 정도 되고, 그 다음 유로존 국가들 다 합치면 이게 한 20% 정도? 하여튼 근데 이런 국내 증시 외국인 손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중앙은행이 금리 추가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그럼 그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정황에 당연히 우리 외국인들도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다음 JP모건에서 코리아 리테일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이것도 보겠는데요. 최근에 올해 한국 경기가 좀 침체 우려가 있다는 그 경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수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겠는데, 먼저 BGF 리테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25만 원, 그 다음에 GS 리테일도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목표가는 3만 5천 원, 신세계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네요. 목표가 34만 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도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다 목표가 9만 원, 롯데 쇼핑만 투자 의견 중립이고 목표가는 10만 원. 이렇게 리테일 업종 보고서만 봐서는 내수 경기 올해도 좀 괜찮다는 건데, 지금 뭐 연료비, 가스비, 난방비 뭐 다 오르고 가처분 소득 감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올해 내수주는 좀 괜찮다고 보나 봐요, JP모건은. 다음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 그 챗봇 GPT 있죠. 그 기술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그냥 뭐 네이버가 GPT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과정도 지금 시점에서 좀 이르긴 하다만, 네이버가 일단 신속하게 GPT 서비스 출시한 것만 봐도 아직 그래도 네이버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았다. 이런 점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로 29만 원 불렀습니다. 다음 크레딧 스위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지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결국 4분기 연속 실적 호조 기록을 달성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 그걸 기존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목표가는 기존 118만 원을 이번에 114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그 운영상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들의 다소 보수적인 톤을 자기네가 반영해가지고 올해 EPS, 즉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4% 조금 내려잡았지만 대신 내년 2024년은 EPS를 12%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2월 7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현재 우리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 내일은 여야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 대한 날입니다. 핵심은 이제 가스비, 연료비, 그리고 이제 곧 날이 풀리면서 또 전기요금, 진짜 민생과 물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일 하루 종일 엄청난 또 잡돌이가 일어날 걸로 보고, 우리 물가 관련주들 오늘 이거 좀 떨줍하신 분들은 내일도 하루 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일 기재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거래 시간 연장, 그리고 뭐 그 스팟 거래 호가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 늘리는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인터넷 은행 이쪽 업종의 수혜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 내일 정부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거기로 하여금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담당하게 하는 그 기본 계획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증시에 관련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중기벤처부는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설명회를 드디어 개최합니다. 요즘 중기부에서 메타버스 팩토리 이런 거 많이 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증시에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테마니까 스마트 팩토리,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3D 프린터까지 연결이 되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일명 MSP 국제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핵심 광물 관련주들 이거 우리 증시에 지금 정해져 있죠. 다음 내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사전 판매에 돌입을 하고요. 또 내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가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하여간 이 상장도 날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만약에 내일 새벽 미국 증시 막 왕창 망하면은 여기도 또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요. 그래서 우리 K증시는 뭐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이나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눈치 게임이고 다 수급이고 그냥 누가 대중과 반대로 타이밍 잘 잡느냐 그 싸움이 전부라니까요. 다음 내일 공모청약 기업은 JEO라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살짝 여기 2차 전지 테마도 입혀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 OCI, KB금융, 제주은행, 기업은행, LX인터내셔널, GS리테일, 롯데하이마트, 지누스, 한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한국조선해양, HD현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롯데정밀화학, 케어젠, 금호건설, 제주항공, 현대홈쇼핑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 이게 다 우리 런던고라니의 뉴스농장 협찬사 내지는 광고주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